네, 굉장한 시장이 또 나타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호가 11%대에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고점을 키우고 있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플러스권 견고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 얘기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전부터 강했었던 쪽은 바로 이쪽입니다. 우주항공인데요. 머스크의 앞으로의 사업적 행보에 따라서 이제는 우주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는 냉각이라고 하는 기술이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사는 우주에서 하자라는 그러한 목소리, 그리고 사업의 목표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사실 한번 노이즈가 있었는데 결국 상한가로 다시 올려 세우기도 하고요. 주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주에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느끼고 있는 사실인지라요. 일단 우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도에 대한 부분들, 네. 특히나 이제 영하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냉각 부분은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진공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우리가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면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면으로 봤을 때는 우주에 가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유지 보수 면에서는 그럼 이거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우주항공 쪽이 유독 이슈가 있었던 거는 간밤에 이제 미국 3대 증시가 다시 이제 하락세를 모면을 하면서 이제 상승전환을 또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 회장의 이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xAI가 지금 합병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하락 나오겠거니 한국 시장은 좀 버려지겠거니 하고 이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그냥 우주 섹터에 처음에 몰린 겁니다. 근데 웬걸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예.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장막판 되니까 이렇게 잘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 이분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 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이 어제 케빈 워시가 됐기 때문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핑계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장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속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 적극적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리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면은 또 이제 명절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주가를 부양하는 데까지는 이제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실제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테마주로 좀 성향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서 일단 워낙 주가가 잘 가죠. 그래서 지금도 쫓아가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추세 매매가 유효합니다. 추세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섹터나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을 때는 소재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서 계속 이제 상승 장세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 매매가 이탈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수급 교차가 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 수급 현황 지난 60일 그리고 20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속 수급이 조금 변곡이 생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언급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주항공 갈 때 오히려 우주항공과 가장 근접한 기술은 방산주에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참 궁금해졌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주셨던 우리 패널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 시스템이 강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방산 쪽에 집중한다고 하면 오늘 재건주 움직임이 또 유독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에 재건주가 가면 방산주가 조금 밀렸던 경향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관련주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재건주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정치 리스크가 이제 좀 와해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주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재건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러시아가 완전히 어떤 크림반도를 넘어선 어떤 국제적 리스크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무너졌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 시스템 등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죠. 근데 하나그룹을 저는 차라리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시스템 지금 덥석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기대감들은 사실은
정책 모멘텀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에서 있는 모멘텀이라고 해봐야 뭐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청에 뭐 관련 인사가 지금 임명이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감 몰아주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또 당연히 뭐 논란이 터지겠죠. 그럼 주가 또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를 했을 때면은 차라리 저는 확실하게 국내 정책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상법 개정안 이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꾸준하게 방산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 이 그룹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하나 시스템이 잘 간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몫은 고스란히 지주사에게 돌아간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작년에 많이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저궤도 통신산업협의회가 지금 이제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중궤도, 저궤도에 대한 이제 위성통신을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옛날에 2020년도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5년도군요. 이때 이제 뭐 5G가 뭐 새롭게 시작됩니다 얘기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통신비 다 뜯어갔던 그 못된 짓을 했던 그 통신 3사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때 5G로 바꾸고 나서 통신 안 됩니다. 전화가 안 터져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통신 장비에 대한 공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궤도 저궤도 시스템을 확장을 한다는 거는 이 통신 공백을 줄이는 것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성주만 꼭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테나주, 통신 장비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뭐 선로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 보신다라면은 또 새로운 기회에 발굴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와 인텔리안 테크 쪽에서는 계속된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종전 3자 회담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오후에 계속된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속에서 삼성전자는 계속된 호가 움직임이 또 상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예상 지수는 5,289선 대단하네요. 지금 지수와 하루 사이에 339포인트 올라섰습니다. 6.86% 전일 대비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도 4.25% 올라오면서 1145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팔았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오늘은 또 급하게 매수하는 경향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지 싶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 보시면 메이저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고요. 개인이 어제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일부 그 속에서 차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수급 상황 봤을 때 기관이 좀 더 끌어가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고 오셔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의 색깔이 또 달라졌습니다. 2월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시장이 전개될까요?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제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빌미로 워시 리스크가 좀 제공이 되면서 크게 밀렸던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이 각각 100포인트가 넘게 시장을 끌어가기도 했는데요.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무려 338포인트나 하루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5,288포인트에서 코스닥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1,144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또 많이 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9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1,440원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거래소로 다시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6,5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무려 2조 원 가까이 거래소에서 샀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2조 7천억 원의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사자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파란불이 가득한 머니맵이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워시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도 밀렸었지만 간밤 미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죠.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무려 11%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요. SK하이닉스도 9%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크게 밀렸던 소부장 쪽도 함께 반등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디램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판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8%대 강세 확인됐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나란히 2%대 강세, 알테오젠도 오름세였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 한미약품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마찬가지로 지수와 함께 급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늘 24%대 급등세 확인됐습니다. 조선과 해운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같은 숫자로 증명이 되는 산업재 쪽도 오늘 지수를 잘 이끌어줬는데요. 그 안에서도 한화시스템이 오늘 준상한가 수준으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름세 확인되고요. 유틸리티 쪽도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배터리 3사가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탑재, ESS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LNF가 홀로 4%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였고요. 오늘 원전주들도 반등, 현대건설은 9%가 넘게 강세 보였고요. HD건설기계도 26%대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지주사 쪽도 마찬가지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기대감을 갖고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만 7,5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한화시스템이 오늘 순위권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주들 상당히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토톡과 함께 한화시스템 그리고 현대차, 미래에셋증권 같이 시장의 또 중심이 되는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IB투자, 다날 등등의 종목들 확인되고요. SG도 오늘 22% 급등, SY스틸텍 같이 재건 관련주들도 크게 올라오면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함께 반등세, 미래에셋 벤처투자 상한가로 마감지었고요. 로봇 관련주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실리콘투가 오늘 두 자릿수 급락했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던 덕양에너제는 오늘은 좀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그리고 선물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일부 인덱싱 종목에서의 큰 폭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서 양대 시장 완전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된 기대를 어느 쪽에서 더 크게 품을 수 있을까 이 고민 해봐야겠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하나의 내일장 어디가 오를까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쪽은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요거예요. 다음 6천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키로 여기서 어떠한 속도감을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숙제인데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은 빨리 맞든지 아니면은 맞지 않으려면은 정말 그 전에 제도 개선을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기업들이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3차 개정안의 핵심이 뭡니까? 자사주 소각인데 이 자사주 소각이 왜 계속 지금 왈가왈부되느냐?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사주 사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죠. 왜냐? 그동안 기업에서 어떤 자금 필요하다,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명목으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뭐 금요일 한 금요일 한 오후 4시 되면은 기사 하나 떡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상증자에서 뭐 자금 모아가지고 이걸 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주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주가 박살나는 거 그거 몇 번씩 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번 이런 식으로 뭐 부담만 안
안겨줬고 정작 이제 주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주가 올렸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아님 말고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주주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지 뭐 그게 어떻게 뭐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교했을 때는 3차 개정안은 뭐 빨리 통과될수록 중요하겠죠. 물론 여당에서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2달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연내 통과시키겠습니다. 1월에도 이번 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주사들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주가를 좀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좀 들고 있기가 버거워지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노사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뭐 지주사와 이제 자회사 간의 어떤 관계 분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자사주가 지금 자사주 보유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면은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섹터가 바로 이 지주사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주단 내에서는 어디를 우선순위로 볼까?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군도 있기도 한데 그 가운데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목군 아까 전에 뭐 한화는 긍정적으로 언급을 주셨던 상황 속에서 LS입니다. L자가 들어갔네요. 네, LS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력 설비 쪽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6% 이상 성장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초각 케이블, 해저 케이블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위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자회사 실적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LS 일렉트릭 뭐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우리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사실은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제가 추천드렸던 뭐 현대일렉트릭 이쪽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도 변압기랑 그다음에 이제 저압력 전력기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S M&M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이제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더불어 이제 구리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도 이 LS M&M의 실적들이 같이 덩달아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럼 왜 LS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탑픽으로 느끼느냐? 일단 LS 엑시스 솔루션즈 이번에 중복 상장하려다가 대통령께서 뭐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발뺌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처벌을 면피하기 위해서 발뺌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의 모습으로서 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 수혜를 벌였을 때 뭐 SK 스퀘어를 비롯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이 LS 그룹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연중 목표가는 2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7만 5천 원으로 제시는 드릴 텐데 아마 이 가격까지 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처럼 정말 시장이 급락을 뭐 이틀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뭐 하락폭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LS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종목 교체 혹은 이제 추가 매수의 분기점으로 삼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세워주셨고 26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 잡고 LS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추가 전략 겠습니다. 한미약품 궁금한데요. 사실 목표가 달성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에서 워낙 삼천당 제약이 강해서 그럴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력을 볼 수 있을지 차트상 우상향 또한 열려 있다, 여전하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수급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20일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항상 보면은 적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나 기관이 좀 통수를 많이 치고 있는 게 또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잘 갔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덩달아 이제 주가가 좀 잘 갈 때가 보통 이제 외국인이 먼저 선취 매수를 합니다. 순매수가 계속 누적이 쌓이다가 뒤이어서 이제 기관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할 때가 보통 개인 투자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도 공략은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55만 원 고정해서 다시 한번 제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단 높였습니다. 55만 원 라인대까지 한미약품도 응원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런 시장에서의 승리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